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전북은 산업화에서 소외가 됐습니다만 반면에 청정지역이란 자부심이 컸는데요. 하지만 불법 폐기물 투기나 또 환경오염 시설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언제부턴가 심각한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불법 폐기물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요. 또 전주와 남원, 정읍 등에서는 최근에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등을 두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익산 장전마을 사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이는 전북의 상황.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전북 폐기물 처리 시설과 환경오염 문제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의 폐기물 현황과 처리 시설에 대한 갈등 상황 짚어보고요. 익산 장전마을의 국정감사 내용과 후속 조치까지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폐기물 처리 시설과 익산 장전마을 후속 대책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비료 공장 때문에 암이 발생한 장전마을 사태도 있었고 폐석산 문제도 미처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화학약품이나 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전북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과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주에서도 폐기물 발전소를 추진하다가 전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잊을만 하면 또 발생되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주나 익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역민들의 요구 조건이 우선시 될 수 있으면은 관련법 개정 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필요하긴 한데요. 특정 지역의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양립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런 폐기물들을 어딘가에서는 처리해야 하고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사업이잖아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있겠지만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찾는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낙연 총리가 장전마을에 사과도 하고 정부도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피해 보상이나 대책 마련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보상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관리 감독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북 폐기물 처리 시설 그리고 익산 장전마을 후속 대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이명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부총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역 익산 장전마을 사례 그리고 남원 내기마을 사례 아울러서 많은 환경 관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까지 이끌어낸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정현 사무총장님, 예,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환경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예. 자, 범위는 넓은데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의식은 그만큼 넓게 펴져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뭐 과거에 이제 환경운동하면 예, 뭐 숲을 지키고 그렇죠. 수질 오염을 막고 강을 지키고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생활환경 쪽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이제 주요한 환경운동의 이제 의제들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환경 보건 쪽, 환경 안전 쪽, 화학물질 쪽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영역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환경의식, 환경 안전의식도 상당 부분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정보가 쉽게 일단 뭐 공유가 되고요.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삶의 질도 좀 소득 수준 높아지고 삶의 질도 좀 높아지면서 건강 문제에 관심을 많이 그렇죠.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어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될 권리, 이 권리 찾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빗발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농산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 시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축 분뇨, 그 다음에 하수 슬러지로 만드는 퇴비 공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이제 도심 인근에서는 뭔가 태우는 것,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태우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예. 도시 인근이나 뭐 농촌 지역 일부에서는 소각장 시설, 이게 이제 생활계 폐기물은 시장이나 군수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입지를 공모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반면에 산업 폐기물, 이 산업 폐기물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한 85%를 민간에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예. 민간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이 한 전체 85%.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1억 5,700만 톤인데요. 뭐 63 빌딩으로 치면 한 뭐 1,400여 개 정도에 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다 어디로 갑니까? 예, 이거의 한 85%를 민간이 처리하는 매립을 하거나 예. 최근에는 이제 소각으로 그렇군요. 많이 바뀌고 있는 건데 이게 예. 이제 그 주로 이제 뭐 태워지고 매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 외곽, 농촌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 뭐 발암성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일군 발암성 물질,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 화학 물질이 포함된 2차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뭐 예. 이런 측면에서 뭐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폐기물을 소각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한 뭐 퇴비 공장의 악취 문제, 뭐 그다음에 침출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뭐 농촌 지역에서 뭐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반복되는 민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환경하면 뭐 자연 보호 뭐 이런 뭐 숲가꾸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이었다면 지금 역시 그만큼 산업화 속에서 발전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환경 보건 안전 관련된 특히나 축사 또 산업 폐기물 아주 굉장히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익산시의회 이명택 의원을 모신 이유는 바로 또 익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살펴봐야 될 대목인데 우선 장전마을 주민분들이 좀 잘 계십니까? 예, 그래도 장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역학조사 이후에 예.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로 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 결과가 인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어떤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받으신 것 같고요. 이제 예. 물론 그 후에 지금 행정과의 민사 조정이라든가 민사 소송을 통한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고는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그러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을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의 많은 시민들도 장전마을과 연계해서 무언가 그분들을 좀 같이 유로하고 같이 좀 서로 좀 힘을 주고 낼 수 있는 뭐 그런 일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시민단체들이 뭐 모임을 만들어서 방문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같이 함께 협력하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시민들도 좀 장전마을을 통해서 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시 생각해보고 예, 조금가 익산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하는 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익산 시민들은 그 다른 지자체 시민들보다 더 환경에 대한 의식을 장전마을 사례를 통해서 확고하게 좀 고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낭산, 뭐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장, 저와 뭐 이명택 의원 하면 그 현장 취재할 때 함께 동행해 주셨고 장전마을도 그렇고 네. 아울러서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도 같이 갔었고 생각보다 많이 현장 네. 다녔는데 환경에 이렇게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의식은 좀 많이 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악취 피해라든가 폐석산 환경 피해 뭐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 업체를 비롯해서 어떤 각종 환경 문제와 관련한 그 업체들을 나름대로 그 현장을 쫓아다닌 지가 한 10년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시민들께서 이전에 비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 개선의 노력들에 동참하시는 노력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예. 반면에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시민들의 필요 현상이 되게 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근데 그 있군요. 필요 현상이 커지는 것이 시민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를 요구했을 때 이 일을 처리해야 될 행정 예, 예. 그리고 업체 특히 행정 이 행정이 뭔가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해결하는 노력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선행이 되면 시민들도 그런 동참을 통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면 변할 수 있구나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앞에 부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보건이나 환경 안전 화학 물질 그러니까 환경 문제의 영역은 훨씬 커지고 넓어졌는데 그렇죠. 우리 행정은 지금 환경직 공무원들이 생긴 게 이 직렬이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가 길진 않은 그렇네요. 겁니다. 오히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해온 업무의 어떤 관행과 형태가 아직은 저는 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행정과의 그 의회와의 이제 견제 역할 속에서 네네네네. 감사원의 결과가 네. 나와서 제가 예. 그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환경 행정의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러저런 목소리를 냈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행정이 워낙 특수하고 우리 익산시 공무원 1,500명 중에 한 4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한 3-4개 부서를 평생 도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하는 정치인이든 시민사회든 시민이든 별로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영역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요구하고 좀 환경행정을 바꿀 걸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되게 좀 예. 불편해하는 것 같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했었었는데 예. 그 과정에 보니까 감사원 역시도 이 환경 문제라는 게 대단히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 감사 청구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수시로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현재 저에게 통보가 왔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다. 예. 행정이 어떤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중대하게 어떤 뭐 불법 사유라든가 결격 사유는 없어 보여서 종결 처리하겠다고 왔는데 예. 그 대목을 보면 제가 감사원이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좀 적용을 잘못했거나 제가 이야기한 것의 본질을 좀 간파하지 못한 측면이 아하. 제가 느낄 땐 있고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부실한 감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좀 그런 저 나름의 이거 평가와 좀 아쉬움도 임 의원님의 있습니다. 생각이시고 이정현 처장님, 예. 그 보통 이제 우리가 환경하면 이거는 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민간의 영역에서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장전마을 사례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곳은 좀 달랐습니다만. 예. 뭐 어쨌든 뭐 이제 폐기물 문제는 이제 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 버리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는 안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는 최대한 뭐 발생량을 좀 줄이는 문제. 예. 그다음에 재활용을 늘리는 문제. 그리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 요 문제가 좀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예. 현재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이제 쓰레기를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간 영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 기업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들은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관심이 좀 덜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쓰레기 그 처리하는 민간 소각시설 아마 인허가 매립장 포함해서 한 전국에 한 40여 개 정도가 인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각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시설 또 재활용 시설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시설들은 위험한 시설이고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뭐 주변에는 뭐 토지의 여건들을 떨어서 땅값을 떨어뜨리는 시설이고 예. 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일단 그 쓰레기 처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안전성 문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 문제 결국 쓰레기가 태워지게 되면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또 이 와중에서 초미세먼지원이 이제 가스성 물질들이 그렇네요. 많이 나오는 거고요. 예. 뭐 바람성 물질, 일군 바람성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줄이고 결국 우리 사회가 또 처리하고 자원순환해야 되려면 이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생활계 폐기물처럼 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시설 그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감시할 수도 있게 하고 일정 부분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도 있게 하고 또 3년마다 주변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을 안심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예. 민간 폐기물질 흐리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폐기물 정책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두 분을 통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다룰 주제로 좀 들어와 봐서 전북의 불법 폐기물이 6만 8천여 톤인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쓰레기 양은 많은 것일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도민들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처장님.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되는 쓰레기가 1억 5,700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중에서 정부에서 확인된 불법 쓰레기만 약 120만 톤인데요. 추가로 확보된 것까지 이번에 보니까 약 160만 톤의 불법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선가는 뭐 불이 일어나서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거나. 군산에서 좀 화재 일주일간 난 그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뭐 그런 여러 건 불법 폐기물, 발생하고 예. 있죠. 그다음에 뭐 침출수로 그대로 흘러가거나 예. 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아까 전국에 한 160만 톤 정도 있는데요.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그다음에 경북, 다음 세 번째입니다. 경기도야 수도권 주변에 산업단지가 당연하죠. 많이 있으니까 뭐 예. 당연한 것 같고요. 경북도 일정 부분 산업단지가 있는데 뭐 전북은 뭐 공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이제 불법으로 그렇군요. 땅값이 싼 곳이나 아니면 비어 있는 공장 이런 창고에 이제 예. 집어넣게 된 건데 6만 8천 톤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걸 금액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예. 현재 보통 사업장 폐기물이 톤당 한 20만 원 정도니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40억 원 정도 그 정도 됐네요.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예. 이게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뭐 그냥 불법 브로커들이 예. 20만 원 되는 거를 한 뭐 7, 8만 원에 내가 처리해 줄게 받아다가 창고 빌려갖고 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고를 빌려주거나 땅 주인들이 이거를 그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들까지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폐기물들이 이제 위험한 폐기물들이잖아요. 예. 그냥 생활계 폐기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는 건이 있는데요. 예. 올해 전북에서만 이 불법 야적된 쓰레기에서 9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중 4건이 이 산업단지나 불법 빈 창고에 빈 공장에 이 쓰레기들이 모아져 있는 군산에서 4건이 발생을 했고요. 굉장히 큰 불이 대형 났습니다. 화재잖아요. 예. 일주일간 꺼야 되는 상황 뭐 거의 일주일 가량 예. 이게 탔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태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요즘 뭐 그 농작물 뭐 고추대라든지 뭐 벼치프락이라든지 이런 거 태우고 그 와중에 이제 농자재, 폐농자재들 태우게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 발생 원이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산업 폐기물이 거의 뭐 일주일 넘게 계속 타올라고 한 10,000톤 가까이가 탔다라고 하니까 예.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정말 자연 발한 건지 음. 아니면 아까 10,000톤이면 뭐 수억 원에 관한 돈이잖아요. 예. 뭐 일부러 불을 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군산시 행정하고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어찌 보면 행정에서 이 불법 폐기물 그러니까 창고를 빈 창고를 임대해서 거기다 이제 쌓아놓은 상황을 적발한 것도 있고 적발하지 못한 것도 지금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태 의원님? 그렇죠. 아마 이 적발이 된 곳에서는 더 적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행정이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현재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예.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민간 업자들끼리 자기 창고를 가진 사람이 어떤 예. 업자에게 대여를 해줬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제가 파악하는 선상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구의 제보가 있었거나 예. 이렇게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됐을 때 후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 뭔가 이 유해한 폐기물들은 이동하는 경로들을 다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예. 그런데 그런 것에도 빈틈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올바로 시스템이 기록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여기저기에 야적하거나 숨겨놓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뭐 결국은 이 이익의 문제겠죠. 예. 예. 뭐 맘만 먹으면 이정현 예. 부총장 그 CCTV가 있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밤에 새벽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 산단에 돼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이제 허가가 안 된 곳들에 이제 창고에다 갖다 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전라북도가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공장 한 예. 223곳을 조사를 해가지고 대략 한 뭐 12곳에 4,000톤 가량의 불법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예. 이거는 그나마 이제 공장이나 공단이니까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아까 말한 대로 뭐 창고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까지는 파악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올바로 시스템, 그러니까 폐기물의 발생, 중간 처리, 최종 처리까지를 다 전산으로 해서 그 이력을 추적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현재 기초지자체, 그다음에 전라북도 광역지자체 이런 권한들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권한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환경과 내에 이런 업무를 그러니까 단속하고 폐기물의 흐름들을 좀 추적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환경과에 이런 폐기물 담당 그리고 이런 공단을 제대로 관리하는 이 담당자가 없습니다. 예. 뭐 간혹 특별 사법 경찰이라고 해서 한 번씩 가시긴 합니다만 뭐 이분들은 그냥 그
분야에서 좀 착출해서 오셔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불법 행위라든지 불법 쓰레기를 단속하고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이 환경 지도직 뭐 예를 들면 뭐 공무원직은 뭐 환경직, 뭐 화공직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계직 예. 이런 분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승진도 어렵고 이런 직종들을 좀 덜 뽑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 확보 문제, 인력 확보 문제가 뒤따라야 이 문제에 대한 감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익산시 행정을 말씀하셨을 때 한 네. 30년 정도 그 네, 환경법가 네, 네. 신설된 지 예. 역사 오래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면서 네. 인원수가 제한적인 상황 네, 45분. 예.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결국 갈수록 이제 환경이라는 문제가 행정에서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예. 90년대 초에 환경 직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무원의 직렬로 생긴 것이고 예. 이렇다고 한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사안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좀 이렇게 의견을 또 저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예, 예.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직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력을 늘리기 전에 일단 지자체가 환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좀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 저 의지. 현재 인력이 일을 못할 만큼 부족하지는 않다. 예. 다만 환경행정 자체가 대단히 뭔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지 않고 대단히 수동적으로 되어 있다. 예.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늘리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적은 인력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새롭게 뭔가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려주고 그만큼의 일을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남원 대강면의 산업 폐기물 소각장 건립, 또 전주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 사업, 팔복동의 SRF 폐기물 고용연료 소각 발전 시설, 또 정읍과 고창의 경기적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뉴스가 다 보도가 된 환경 관련된 사안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SRF 우리 사무부총장님 목소리 많이 내셨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전주시 팔복동, 팔복동이죠. 뭐 주거 지역과 아주 인접한 길 하나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 고형 연료. 예. 이거 지금 전주시의 상황에서 원상 회복 명령이 3심에서도 패소를 했죠. 뭐 일단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네. 이제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SRF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져다가 그걸 연료로 인정을 받아서 예. 이걸 태워서 열을 얻고 이 열을 얻는 걸 가지고 발전소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예. 이 발전소 허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건축허의 쟁점은 이게 SRF 우리는 당초에 허가 받은 용도가 SRF SRF를 떼서 열을과 스팀을 생산하는 그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예. 그 용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이 발전 시설 허가 문제는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곧 나오겠군요. 11월 초면. 예, 뭐 거의 한 3년 가까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익산 웅포에서도 한 쓰레기 분리수거 업체가 가연성 고형 폐기물인 SRF를 태워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산업부에 제출했던 허가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업부에 이제 제출했던 허가 신청을 철회한 거죠. 네네네. 그 뉴스가 나갈 때만 해도 이거 문제가 되겠다 싶었는데 글쎄요, 익산의 사례, 장전마을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철회를 했습니다. 그나마 좀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 SRF 그 소각장 어떤 발전 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곳이 예. 우리 전국 최대의 집단 안발병이 있었던 함나 장전마을에서 불과 2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가깝더군요, 보니까. 그러면 실제 대기 오염 피해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 웅포라고 하는 곳이 익산에서는 가장 청정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장전마을의 아마 사례가 또 큰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이 SRF 발전소라고 하는 결국은 대기 오염 피해에 대한 그렇죠. 상당히 좀 심각한 우려가 되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초기부터 이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활동을 목소리를 같이 내기 시작했고 또 예. 웅포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장전마을 주민들을 비롯해서 또 인근의 함나 주민들도 상당히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아마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권, 뭐 행정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 깊게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업자 스스로 그냥 사업 철회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전마을이 준 큰 교훈이 아닌가. 시민들에게도 그만큼의 또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뭐 의식의 향상도 영향이 있었다 생각이 들기도 예. 합니다. 이런 시설이 생기는 걸 가장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바로 유해 물질 아니겠습니까? 발암 물질.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익산에 이렇게 이제 철회한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장전마을 사례가 많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장전마을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제 담뱃잎 찌꺼기에서 나온 연초밥. 뭐 예. 예를 들면 그 성분 일군 발암 물질이죠. 예. 담배 특이 그러니까요. 예. 담배 네, 특이 TSNA. 니트로사민, 예. 뭐 그렇게 TSNA, 하는 거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물질이라고 해서 벤젠고리가 여러 개인 이 화합물질인데 내기마을 또 그 장전마을 통하면서 이제 환경부가 이 파물질 관리 기준까지는 지금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환경 관리 기준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실제로 SRF 발전소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석탄 화력 발전소거든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온실가스 미세먼지 수은을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이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인데 예. 실제 SRF는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연료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원료는 똑같은 쓰레기거든요. 처음에는 그거를 예. 뭐 좀 일정 부분 잘라가지고 뭐 특정한 성분들을 모은다고 하는데 거의 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발생량이 이 유연탄 발전소나 무연탄 발전소하고 거의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정 유해 대기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같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일반 소각 시설이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활계 폐기물 소각 시설에 비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가스상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자료로서 지금 뭐 정리가 되고 있는.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전북의 폐기물 처리 시설과 환경오염 문제라는 주제로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부총장 그리고 익산시의회 이명택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익산 장전마을 주민대책위의 최재철 위원장을 연결해서 그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전국에 뉴스가 됐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경부에서 인과관계를 밝혔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또 그 마을 주민들의 상처 무엇으로 이것을 갚을 수 있을지 지금 주민들은 잘 계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뭐 날씨가 추워져서 예. 주민들도 굉장히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근간에 또 이렇게 암 환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예. 좀 불안한 상태고요. 예. 정말 그 말로만 이렇게 좀 떠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17분이 암 발병으로 사망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암 판정을 받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개선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가까운 2km 지점의 웅포 폐기물 소각 발전소의 사업이 철회됐습니다.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게 바로 산 너머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해서 옹포면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북의 14개 시군 그 환경 관련해서 특집도 해보고 현장을 다녀봤는데 익산 장전마을도 그렇고요. 남원 내기마을도 그렇고 저도 뭐 그 산속에 마을이 있는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만 왜 이렇게 시골로 갈수록 이런 환경으로부터 더욱더 불편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최지철 위원장님도 그 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런 곳에 왜 이런 게 생겨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시는 걸까?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셨잖아요. 근데 또 2km 웅포면에 또 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한 번 더 또 가슴을 철렁하게 하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장전마을은 그 금강농산이 지금 폐업이 된 이후로 아마
주민들은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기가 예.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 시내권하고는 뭐 온도 차이가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과 옹포, 성당, 이 주변 이 산 노령산맥 이 줄기인데요. 예. 이 줄기를 끼고 있는 이 면지대는 굉장히 공기가 좋고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지금 그나마 공기가 좋아진 건 퍽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장전마을의 환경 오염 물질 제거 이후에 삶의 질 회복을 위해서 많은 그 환경 조성 사업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요, 예. 이게 뭐 시에서는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하. 그게 좀 주민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토양 그 개선 복토 사업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예. 그것도 좀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 기와장이라든가 옥상 같은데 그래 과거에 수년간 이렇게 쌓여있던 그런 발암물질이나 이런 걸 오염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좀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을에서 이제 논농사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논농사도 앞으로는 복토 작업을 좀 시에서 대대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시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진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시에서 해준 건 뭐 도배장판 집집마다 깔아주고요. 예.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안에 쌓여있던 그 폐기물 그걸 이제 처리해주고 아. 또 마을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파다가 쌓아놓은 그 1만 6천 톤 정도의 오염된 그 폐기물을 치운 거 그것이 있습니다.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또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좀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그 물질적인 피해 보상이나 치료 비용은 진전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가 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8년 다 되더라.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마을에 이런 크나큰 이런 폐단이 생겨나고 17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지금도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요. 예. 우리 시장님께서는 마을에 크게 대응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정을 거쳐서 해결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10월 28일 날 1차 조정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어요. 민사조정이요. 예. 민사 조정이 있었는데 우리 그 상대 그 변호사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예? 어떻게 검토도 않고 오냐고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한테 자꾸 서류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변호사는 이미 민변 변호사들은 홍정훈 변호사 우리 전북 민변에서는 서류를 이미 줬는데도 검토도 않고 뭐라고 해요? 뭐 쉬운 얘기로 하면 떼그랭이를 쓰더라고요. 예. 참 그게 좀 아쉽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또 거기서 변호사들이 전라북도나 익산시 변호사들이 서울에서 온 변호사들이에요. 예. 대형 노펌에서 강남이라는 노펌 회사에서 온 변호사들 써가지고 주민을 다시 밟으려고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정말
울분을 예. 정말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명택 예. 의원님, 이 뭐 네. 개별 질병 환경오염사 인과관계 환경부 조사로 이제 밝혀진 부분인데 네네네.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습니다. 이 전라북도나 남원시가 익산시가 네. 상대하는 걸 보면요. 네, 당연히 감사원 결과도 나왔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환경부 정밀역학 조사 결과가 나왔고 예. 또 국무총리까지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민사조정에 대해서 저는 조정에 응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당연히 오히려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다. 주민의 예, 생명을 예. 앗아간 일이고 지금도 암투병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리고 다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빨리 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뭔가 좀 이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지금 대형 로펌을 사서 이 소송을 준비하는 이 모습은 뭐냐면 환경 행정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이 문제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피하겠다는 저는 그 생각의 발로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면피가 됩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 바로 보상하게 됐을 때는 어떤 예. 공무원들의 구상권 청구라든가 또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국가적으로 인정한 이런 최초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이런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최대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일 처리를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전라북도 지사님, 그다음에 익산시장님 이런 분들이 전향적으로 최대한 어떤 공무원들의 피해가 안 되고 행정에도 어떤 큰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을 예. 잘 유로해드릴 수 있는 저는 그건 고민하면 그 방법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 지금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01년에 공장에 들어오고 민원을 넣은 지 18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의 결과 또 감사원의 조사가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이 된 상황인데 남아있는 숙제를 또 주민들이 어렵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재출 위원장님 언제나 이 사안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주민으로서 좀 살아가실 날이 올까 참 걱정입니다. 제가 예. 어떤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당뇨가 600까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근데 어쨌든 끝까지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쉴 겨를이 없이 아유. 어쨌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우리 최재철 위원장님 스타가 되셔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또 시를 상대로 행정 관련해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전북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염려 덕분으로 이렇게 지금 장전마을 문제를 좀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해서 우리 전북이 잘 사는 그런 전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전북을 또 걱정하시는 말씀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익산 장전마을 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이었습니다. 이정현 저장님. 예. 단순히 익산 장전마을 한 마을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죠. 언제든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장전마을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민들을 유로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고 바뀌는 이 과정들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주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뭐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거부를 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이제 아까 농지 복토 이 부분들은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 대기 중에 비산했던 이 가스상 물질들이 비가 오면 다 땅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작물을 통해서 이제 작물로 축적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 의견이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이건 복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붕에 뭐 아까 말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그 독성 물질, 발암 물질들이
이번에 확인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분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창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하시면서 예. 조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뭐 사실 뭐 보상금 문제를 가지고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그다음에 지원책들을 예.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다음 민사조정 12월 10일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익산시 갑 지역구의 김수흥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그리고 한민우 아나운서님, 이명택 의원님, 우리 이정현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도 이름까지도 말씀해 네. 주셔서. 자, 국정감사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네네. 국감에서 바로 익산 장전마을 암 발병에 대한 진실규명위해서 KTNG 백복인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 상황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책임을 네.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국감에 예, 말씀하시죠. 잘 아시겠지만 백복인 사장이 10월 7일에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입법 불법 사실이 없다고 판정받았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이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감사원하고 그다음에 저쪽 검찰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예. 근데 그 답변서에 의하면 그 K10G를 감사원이 감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검찰에서도 K10G를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저한테 통보해 왔기 때문에 예. 우리 백복인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게 명백하고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증죄로 한번 고발하기 위해서 장철민 환노위원과 예. 현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KTNG가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마치 국회 와서 이것을 그냥 무죄와 엉뚱한 관련돼서 국감에서 증언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까지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참 이 책임을 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엄연히 KTNG로부터 나온 이 연초박으로부터 발암물질이 발생했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좀 답답하셨겠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게요. 제가 이제 국감이나 기재회의를 하면서 장전마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건 정부에 의한 참사고 KTNG가 국민기업이면서 국가가 주식을 20%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총리도 사과까지 했는데 그렇죠. 아마 뭐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부총리는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무책임한 발언도 해서 예. 제가 부총리한테 부총리는 장전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책임이 있는 당사자다. 예. 그렇게 또 지적을 했고 본인 입으로 장전마을 사태에 대해서 책임 여부를 한번 진상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까지 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된 상황까지 이루어졌는데 주민들은 그대로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피해 관련해서 이제 아마 장전마을 사태를 많은 지자체에서 교훈을 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역학조사 전문기관 설립도 필요한 상황이고 또 주변 오염시설로 비특이성 질환 등을 겪고 있는 각지 주민들을 구제하는데 아마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기재위 소속인데요. 예. 이건 이제 환경부를 담당하고 있는 환노위라든가 그런 데서 해야 될 텐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 환경부가 아까 말씀하신 환경권 보장위원회나 피해구제 갈등 해소 복합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예. 늦었지만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설립되기를 바라고요. 예. 또 갈등 해소 복합기관의 경우에도 특히 환경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피해구제법에 피해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 치료비에 있어서 정부가 자기 부담금만 지원하고
빠지는 그런 실태예요. 그래서 별 예.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익산시의회 이명택 의원, 환경농연합의 이정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전북의 환경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수웅 익산시 갑직 국회의원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두 분 중에 말씀 나누실 분 계시면 인사 나누시죠.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 이명택 익산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노고가 많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 주민의 생명을 앗아갔던 이 장전마을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주요 좀 사안으로 다뤄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계신데 그래도 좀 요청드리고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22명의 목숨값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150억 정도의 민사조정 금액, 저는 이 목숨값에 비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주민들하고 소송으로 가거나 이렇게 좀 되지 않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네, 좀 역량을 더 발휘해 주시고 많이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KTNG가 금강농산에 공급했다고 하는 연초박은 극히 일부만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폐기물 허가업 처리 신청서를 보면 매년 1,152톤씩 KTNG로부터 공급하겠다고 다 신고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KTNG가 실제 공급한 연초박량조차도 현재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고 한다면 KTNG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 익산시 공직자들이 이 장전마을에 대해서는 내일처럼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북지사와 익산시장께서는 그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더욱 귀를 기울여서 하루빨리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조정을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게 또 전북도와 익산시가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전북도나 익산시는 정부와 KTNG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한 노력을 하면서 정부나 그 KTNG가 책임이 있으면 나중에 그 손해배상을 받아서 본인들이 보전한 걸 이렇게 메꾸면 되니까요. 전북도하고 익산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저도 국회의원직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분의 국회의원이 이럴 때 원팀 정신을 발휘해서 행정에 좀 목소리를 함께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막상 이 장전마을 그 참사를 문제를 제기해 보니까요. 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서울의 중앙 정치권이나 중앙 정부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참 그게 안타깝고 그 사실을 그 지자체나 전북도가 더욱더 주민들 편에 서서 중앙 정부나 정치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 사안이 만약에 우리 전북 익산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 그래도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굉장히 큰 피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건 일부 익산 장전마을의 사안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요 이게 전국적인 최초의 환경 참사인데 이 책임 문제 때문에 그 중앙부처도 발을 빼려고 노력해서 제가 여러 번 그 기재부나 이런 데다 다그쳐서 정부의 책임이다 첫 번째. 그 정부의 책임 중에 기재부가 담배사업법을 관장하고 국가가 KTNG에서 2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재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여러 번 추궁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물론 의원은 초선이시긴 합니다만 김수웅 의원이 이제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역할 좀 더 잘 해주길 바라겠고 장전마을뿐만 아니라 또 물론 상임위는 기재이긴 합니다만 기회를 삼아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익산시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수웅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정현, 예, 뭐 방금 얘기했지만 뭐 중앙에서 익산 장전마을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비슷한 사례를 한번 놓고 보면 남원 내기마을처럼 아스콘 공장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뭐 질환, 특히 아이들 질환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게 이제 경기도 안양의 연현마을이라고 있었잖아요. 아스콘 공장 뭐 반경 1.5km 안에 학교가 3곳이 있었고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던 곳인데요. 여기는 아스콘 공장 문제가 터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니까요. 도지사가 처음 취임하자마자 현장 행정을 찾았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여기를 공장을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수도권이라 땅값이 비싸니까 원래 상당 부분 공원을 놓고 일부 택지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택지 개발 문제가 걸림돌이 되니까 전체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 해서 수백억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 똑같은 환경 권리를 가져야 되는 분들인데 이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은 너무나 다르더라. 아마 이런 측면들 한번 예로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 익산시장님과 도지사님은 환경부의 결과 이후에 방문하셨습니까? 네, 물론 뭐 익산시장님은 그 전에 그래도 마을이 뭐 관내에 있으니까 몇 차례 방문을 했고요. 뭐 그 과정에도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다른 각도의 답들을 해서 주민들에게 큰 실망과 아픔을 줬었고 도지사님은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 역학조사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정말 어찌 보면 그냥 밀려서 억지로 그냥 이 엎드려 절받기 같이 마을을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익산 주민들의 마음을 시의원으로서 아마 전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지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의지가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이 환경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은 앞으로 더욱더 이 분야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부총장님. 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은 돌고 돌아서 뭐 물로 간 폐기물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밥상 위에 올라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SRF나 소각장으로 간 것들은 이게 태워지는 과정에서 가스상 물질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공기로 저희한테 돌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게 이제 뭐 제도의 문제고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로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정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쓰레기는 이제 공공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민간에서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번에 뭐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전국 4개 권역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사례가 돼서 특히 이제 뭐 감염성 폐기물 같은 이런 지정 폐기물부터라도 우선 정부가 공공이 책임지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명태 의원님 짧게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을 보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결국은 저는 업자의 그릇된 욕망 그리고 행정의 무능과 방치 그리고 법적 제도적 허점 이런 3가지가 엮여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 공무원들의 행정에서 항상 하는 것들이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를 거쳤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문제없는 것인 양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법에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나 그걸 조금만 본질을 다가가 보면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명태 의원 그리고 이정현 사무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